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20번째. 오늘은 무기에 관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움, 전쟁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그렇죠. 무기, 승리, 이익. 이기면 무슨 이익이 있길래 저렇게 전쟁을 하나. 인류가 살아오면서 전쟁을 하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뭔가 이익이 있다. 경제적 이익, 영토 확장, 세력 확장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끼리 영토 때문에 분쟁도 있고요. 자, 옛날 아주 옛날에도요. 부족 간에 싸우고요. 그래서 여자를 훔쳐가기도 하고 약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종으로 부려먹기도 하고 노예로 부려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불쌍한 것이 바로 여자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 어린이들이죠. 자, 무기 좀 보세요. 무섭게 생겼죠? 그래서 무기를 막기 위해서 이 창이나 화살을 막기 위해서 어때요? 이런 방패도 필요했겠죠. 자, 보이는 이 각골자는요, 창이에요, 창. 이 한자를 본뜬 것이 바로 창과입니다. 자, 고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홍수 피해가 적은 구릉이나 다른 마을의 공격을 받기 어려운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큰 세력을 가진 마을의 족장이 크고 작은 이웃 마을을 자기 지배하에 두고 더욱 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웃 마을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쓰기 위한 무기들을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입니다. 주살에 날이 이게 바로 주살인데 주살에 이렇게 날이 하나가 더 붙은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창과인데요. 창과가 들어간 한자어는 과순, 창과 방패. 창이 있으면 방패로 막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창에 찔려 죽으니까 그래서 방패 순자예요. 병과, 병사병, 창과, 방패간 창과, 방패와 창, 반대자죠. 또 창과 방패순, 이것도 반대자죠. 병사가 창을 들고 있는 걸 병과라고 할 수 있겠죠. 창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방패가 있다고요. 요거는 현대적인 방패예요. 옛날 방패 사진을 선생님이 구할 수가 없어서 요즘에 현대적인 방패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방패죠. 아주 옛날 방패 모양을 본뜬 자예요. 옛날 방패가 이런 모양이었겠죠. 뭔가 여기에가 이제 뭔가 더 붙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가. 그런데 각골 문자에는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 방패가는 끈 달린 나뭇가지가 둘로 갈라지고 끝에 달린 돌 하나를 들고 싸움 모양을 본뜬 자래요. 이게 두 개 갈라져 있죠. 끝에 달린 여기가 뭔가 탄화를 여기다가 또 달았나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를. 그래서 내가 뭔가가 왔을 때 이걸로 막 휘둘려서 막을 수가 있겠죠. 창이 오면 이걸 막 휘둘러서 막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옛날의 방패 모양이었어요. 여러분도 누가 공격하면 어때요? 뭔가를 들고 이렇게 막아야 하거든요. 막는다는 건 나도 상대방을 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뭔가 달려 있어서 상대방을 같이 맞받아 칠 수 있는 게 바로 방패였나 봐요. 자, 방패간이 들어간 한자어는 간증, 간척지 등이 있고요. 자, 옛날에는 이런 창이나 방패가요,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부족이 침략해 오니까 어때요? 자기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무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활들도요, 처음에는 다 사냥하기 위해서 이게 활이 필요했는데요. 활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활은 화살을 멀리 보내기 위하여 구불구불하게 만들었어요. 줄의 탄력을 이용해서 화살이 멀리 나가도록 물리학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지요. 그 활은 동물을 사냥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최초의 용도였는데 점차 인간을 해치고 죽이기 위한 무기로서 사용하기에 이르렀죠. 특히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양을 치는 사람, 농경민, 목축민의 활은 사냥의 도구라기보다는 무기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대요. 활 모양, 아주 옛날 활 모양이었어요. 여기에가 딱 이제 줄만 이렇게 딱 달면 바로 뭐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화살만 딱 하나 달면은 바로 활이 되는 거죠. 자, 활의 모양을 본뜬 자가 활궁이고요. 활궁이 들어간 한자어는 양궁, 국궁, 궁사, 궁술이 있어요. 궁술. 궁술은 활을 다루는 재주겠죠. 국궁은 우리나라 활을 국궁이라 그래요.
그러면 서양에서 들어온 활은 양궁이라고 그래요. 궁사는요,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 거의 제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기회를 닦은 사람. 그래서 이 스승사가 이 선생님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모범적인 사람, 군대 사단 21사단 할 때 그 사단 있죠, 그럴 때 스승사가 들어가고요. 악공도 이렇게 악사할 때도 스승사가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악기를 다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 재주를 가지고 있다, 전문적인 기회다, 다른 사람이 도저히 뻔따라 할 수 없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한테만 스승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사라고 하면은 아주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말해요. 대강 잘 쏘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쏘는 사람. 자, 활을 쏘고 있죠. 활이 휘어져 있죠. 이게 물리학적으로 해서 활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렇게 구부러진 거래요. 자, 그 모양을 각골문자 보면 그대로 활 모양이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요. 화살에 이렇게 날개도 있고. 소울사는요, 활 모양을 본순자인데요. 분명히 앞에 활이죠, 활. 활 모양인데 얘가 불룩하게 생겼죠. 이게 아이벤 여자의 모양이 몸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몸신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활궁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 여자의 몸하고 비슷하다 해서 아마 몸신자를 넣은 것 같아요. 이 한자는 계속 변해왔거든요. 몸신에다가 마디촌을 하면은 활을 쏘고 있는 모양을 본뜬자. 그래서 쏠사가 됩니다. 쏠사가 들어가는 한자는 명사수. 아주 잘 쏘는 사람을 명사수라 그래요. 발사 그러면은 바로 화살을 놓는 순간 화살은 날아가죠. 그걸 발사라 그럽니다. 일사병. 햇빛이 너무 쏘여서 병이 난 걸 일사병이라고 그러죠. 쏠사. 햇빛이 내리 쪼이는 걸 말하죠. 사격. 내 손가락을 놓는 순간 나가잖아요. 총알도 나가고 활도 나가고. 직사광선. 바로 내 머리 위에서 곧게 내리 쬐는 것을 직사광선이라고 그럽니다. 자, 활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거는 바로 뭐죠? 바로 화살이죠, 화살. 화살은 꼭 날개가 있죠. 옛날에 바로 날개 모양이 붙어 있죠. 화살시 그대로 옛날 화살을 본뜬 자가 바로 화살시입니다. 화살시는 화살의 모양을 본뜬 자죠. 그런데 이를지는요, 화살이 땅에 도착한 모양. 그래서 뭐가 들어가죠? 훅토가 들어가죠. 땅에 도달했으니까요. 이를 도자는 땅에 떨어진 화살을 빼는 모양이에요. 칼도죠, 칼도.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뺐나 봐요. 이를 치자는 화살을 뽑아서 가져오는 모양이 이를 치자예요. 그래서 화살시가 들어가는 자는 다 화살과 관계된 자다. 이를치. 화살이 땅에 도달했다. 이를토. 땅에 떨어진 화살을 빼는 모양이다. 이를치. 화살을 뽑아오는 모양이다. 어때요? 다 화살시가 들어갔죠? 여러분, 장기도 봤나요? 장기는 삼국지에 나오는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다면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차하고 포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아끼죠. 그게 싸울 때 제일 먼저 쫄이나 병이 나가죠? 쫄병이 나가죠. 그 다음에 포 단속을 하고 차는 출병 준비를 하고 차는 한꺼번에 쭉 밀면은 그냥 바로 다 다른 무기들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차는 이동거리가 길어서 기동력이 있다 그래요. 그것 보고. 이동거리가 길어서 한꺼번에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포하고 차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차 각골문자를 보면은요, 이 수레바퀴 모양을 그대로 본뜬 자예요. 쌍용총 그 수레 모양 그림을 선생님 어디서 구했는데요. 이게 수레바퀴 모양이에요. 그것에서 수레차가 나왔고요. 자전거 할 때는 수레거예요. 정거장 할 때도 수레거. 마차, 기차, 자동차, 차창 할 때는 수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레거는 수레거도 되고 수레차도 되고 음이 두 개로 난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레 모양을 본뜬 자 수레차고요. 이 수레차가 3개 있으면은요, 수레머는 소리괭, 큰 소리괭자예요. 옛날에는 시골길, 요즘에 아스팔트나 고속도로도 안 있고요, 돌이 굴러다니는 길이었잖아요. 수레가 가면은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나요. 원래 3개는 굉장히 큰 수라고 했거든요. 물건품도 입구가 3개면
아주 많은 것이라 그래서 물건 품이라 그랬고요. 별성도 별이 3개면 아주 별이 많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가 3개 있으면 아주 많다. 그래서 수풀삼 또는 빽빽할 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3개는 원래 많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수레차가 3개니까 얼마나 큰 소리 났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 괭 할 때 들어갔고요. 우레레. 우레레자 봐보세요. 우레 소리가 얼마나 크면 수레바퀴를 하나, 둘, 셋, 4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수레가 이렇게 많이 달리는 것처럼 소리가 크다. 우레레. 위에는 비모의 비우죠. 비가 올 때 되게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그래서 천둥이 친다. 우레레 할 때 수레바퀴를 그냥 4개나 달려놓은 것이 바로 우레레자예요. 재밌죠? 자, 수레차가 들어간 한자어는 승용차, 기차, 자전거, 전차, 자동차, 정거장. 이 정거장하고 자전거 할 때는 거로 소리가 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군사군자예요. 군사군자 각골문을 보면 어때요? 수레가 안으로 삥 둘러싸여 있죠? 옛날에 무기를 수레에다 싣고 가면 적에게 들키면 어떠겠어요? 적이 수레를 덮쳐서 그 안에 있는 무기를 다 훔쳐갈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무기를 실었으면 덮어서 적이 못 보게 이렇게 감쌌나 봐요. 수레를 보관하는 곶집, 창고와 수레 모양을 번뜬자 그랬어요. 그래서 곶집고 창고고도 봐봐요. 창고고 어떻게 돼요? 이게 집엄이죠. 집을 나타내죠. 집 안에 뭐가 있다? 수레가 있다. 수레를 잘 감추어 놨겠죠. 잘 감추어 놨어요. 적에게 들키지 않게. 뭔가를 덮어서. 그래야지 전쟁에 나갈 때도 어때요?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군사군이 들어간 한자어는 우군, 적군, 국군, 군인, 여군. 그래서 전쟁에서 수레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수레를 이렇게 삥 둘러 덮어 쌓아 놓은 모양. 그 수레와 곶집을 나타내서 군사군이라고 했죠. 자, 군사군 들어갈 때 이거 어려운 자가 없죠? 자, 오늘 배운 한자는 창과 방패, 간, 활궁, 쏠사, 화살시, 수레거, 수레차. 다음 시간에는 무기. 전쟁터에 나가려면 꼭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쟁, 무기와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습을 본떠 만든 상형자입니다. 자,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는 한자 공부.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